저는 30년 이상 남성의 웰빙을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60s, 70s, 그리고 그 이상의 나이에 있는 남성들을 위해서요. 저는 수천 명의 남성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친밀함, 자신감, 그리고 다시 완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는 깊이 있는 개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용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정 나이에 이르면 불꽃이 사라진다고요.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의미 있는 연결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나이가 많은 남성들이 종종 저에게 말하는 5가지 강력한 통찰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몇 년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입니다. 그들이 연결이 끊어지고 불확실하며 조용히 짐을 지고 있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예순을 넘어서면 그 즉흥적인 순간들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에 위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60대와 그 이상의 남성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패턴을 보았습니다. 기대했던 조용한 저녁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주저하고 갑자기 두려움이 생깁니다. 부끄러움, 침묵. 그들은 아프지 않았고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친밀함에서 멀어졌습니다. 파트너에게서, 때로는 사랑에서조차 멀어졌습니다. 저는 준석이라는 남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69이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사려 깊으며 시를 사랑하는 은퇴한 편집자였습니다. 이혼 후 많은 세월이 지나고 그는 마침내 그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긴 산책과 느긋한 저녁 식사, 그리고 방을 밝히는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상황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짜라면 저절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황하고 압도된 그는 떠났고 다시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나는 실패했다, 중요한 것을 잃었다 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고 있던 무게는 조용한 두려움, 말하지 못한 슬픔, 그리고 항상 해내야 한다고 믿었던 세월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의 호르몬 균형이 바뀝니다. 이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흥미가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혈액이 그렇게 자유롭게 흐르지 않아서 단단함을 유지하거나 이루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촉감이 그렇게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 강한 감정조차도 즉시 신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나 혈압을 조절하는 약물 같은 특정 약물도 몸의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몸이 발전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각 단계처럼 우아하게 적응할 기회입니다. 이 변화는 남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파트너도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 심지어 약간 거부당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원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다른 이들은 침묵을 느끼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릅니다. 특히 이런 대화가 드물게 이루어지는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즉흥성이 사라졌다고 해서 친밀함이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30s는 생물학적이었지만 지금은 의도, 연결, 그리고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친밀함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세요. 방해 요소를 제거하세요. 따뜻함, 대화, 공유된 웃음, 또는 배려 있는 터치로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매일 몸을 움직이세요. 심장 건강을 지원하고 혈액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루에 반 시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마음 챙김을 하세요. 녹색 채소, 고등어 같은 생선, 견과류, 그리고 몸이 균형을 이루고
에너지를 느끼도록 도와주는 음식을 생각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깊은 호흡, 조용한 순간, 차분한 취미는 당신의 평온함과 욕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을 높이기 위해 어떤 것을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심장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조합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친밀함은 성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연결을 느끼고 시간을 공유하며 웃음, 음악, 대화 또는 서로 가까이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이를 강요하려고 하면, 특히 예순이 넘어서면 심장에 실질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약과 성능 향상제를 함께 사용하는 그것은 심각한 위험입니다. 저는 남성들이 부끄러워서 물어보지 못한 것 때문에 응급실에 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파트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픈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인해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만족은 당신이 한때의 남자가 아니라 지금의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준석의 이야기가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알아두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락을 했습니다. 준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했을 때 잘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불확실하거나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은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몸이 당신의 심장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함께 계속 나아갑시다. 예순을 넘어서고 친밀한 순간에서 몸의 반응에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요, 그것은 파트너와의 연결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성적 흥분에 대한 어려움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농담거리일 수도 있으며 나이 드는 것의 또 다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더 깊은 진실을 듣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친밀함에서 반응하는 능력은 심장과 혈관 건강에 가장 민감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조용히 주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민준이라는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67이었고 결혼했으며 여전히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든다고 말하며 왔습니다. 그는 웃으며 아마 나이가 드는 것일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몇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심장 근처에 있는 주요 동맥이 거의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 동맥을 과부의 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몇 주 내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에 병원 침대에서 민주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침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제 가슴 속에 시한폭탄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래쪽 동맥은 심장 근처의 동맥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플라크나 협착이 있다면 종종 먼저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한국과 하버드의 연구에 따르면 친밀함의 문제는 가슴 통증이나 뇌졸중의 징후가 나타나기 전 3년에서 5년 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의 원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신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들이 이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약을 사서 복용하고 스트레스나 나이를 탓합니다. 그들은 시도하는 것을 멈추고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때로는 연결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동안 고혈압, 인식되지 않은 당뇨병, 막힌 동맥,
또는 지속적인 염증과 함께 살아갑니다. 몸이 반응을 멈추면. 많은 남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물러나고 친밀함을 피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이 이미 지나간 것처럼요. 하지만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변화를 실패로 보지 않고 신호로 본다면 당신은 조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삶뿐만 아니라 실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를 받으세요. 의사에게 심장 건강 검진을 요청하세요.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필요하다면 동맥 스캔도 포함해서요.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하루에 약 반 시간 정도 걷기, 수영하기, 자전거 타기를 시도해 보세요. 매주 3번 또는 4번의 빠른 걷기만으로도 혈액 흐름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심장을 위해 먹으세요. 비트, 마늘, 고등어, 녹차, 그리고 발효된 콩 같은 음식은 모두 건강한 한국 식단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순환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염증을 줄이세요. 설탕과 알코올을 줄이세요. 카레가루와 생강 같은 향신료를 식사에 추가하세요. 이것은 몸을 내부에서부터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강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일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항상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을 잊지 마세요. 파트너는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 잘못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들은 당신이 이건 우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 건강과 관련된 것이고 나는 그것을 돌보고 싶다 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성인 자녀들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여전히 시간이 있을 때 검사를 권장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60대에 은퇴한 수학 선생님인 동현을 만났습니다. 상황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했고 깊이 슬퍼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동정심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통해 우리는 그의 동맥에 플라크의 초기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조치를 취할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그는 식습관을 바꾸었고 매일 걸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3달 후 돌아왔을 때 그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어요. 단순히 신체적으로만이 아니라요. 그녀는 제가 그리웠다고 말했어요. 친밀함이 아니라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제 몸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누기를 두려워했던 제 부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번의 솔직한 대화가 연결, 건강, 사랑의 10년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함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필요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알림벨을 눌러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위해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프로그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갑시다. 비밀세, 친밀함은 단순히 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친밀함은 당신을 안전함, 따뜻함, 그리고 존재감으로 감싸줍니다. 그것은 단지 신체적 감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려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남성들에게 그런 종류의 연결은 드물어집니다. 때로는 가슴 아프게 드물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진정한 친밀함은 몸과는 덜 관련이 있고 심장, 마음, 그리고 영혼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 감정적 층이 빠지면 그 비용은 빈 침실을 넘어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미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 에너지, 심지어 삶에 참여하려는 의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아마도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기분 좋은 화학물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은 그것들이 단순히 기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연결은 촉감, 애정, 심지어 간단한 친절의 제스처를 통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낮추며 수면을 개선하고 기분을 높이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심장을 보호하며 심지어 기억 상실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꼭 로맨틱한 파트너에게서만 올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남성들은 오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 진정한 친밀함의 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혼자 살지만 깊은 우정이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동료애를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연결에 대한 필요는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커집니다. 그 필요가 무시되면 그것은 단순히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감정적 고립은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며 기억 상실을 악화시키고 심지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부분은 많은 남성들이 이 진실을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화에서, 특히 한국과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남성들이 감정을 감추도록 자라납니다. 강해지도록, 침묵하도록 말이죠. 하지만 그 침묵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부드럽게 제공되는 친밀함을 피하고 감정을 마비시키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손을 내미는 것인데도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는 가까워지는 것이 그립다 라고 말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우와 같은 사람의 파트너가 되어보세요. 당신은 연결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매번 손을 내밀면 그는 물러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많은 나이, 많은 남성들이 깊이 있는 접촉을 갈망하지만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심지어 성인 자녀들도 신호를 잘못 해석합니다. 그들은 거리를 보고 아버지가 친밀함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질문을 멈추고 보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떠난 후 그들은 나는 그가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나이에서든 연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따라서 이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만약 당신이 무감각하거나 단절되었거나 여전히 접촉이 중요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여전히 친밀함이 필요하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다. 그것이 인간의 일부이다. 그런 다음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쇼를 보면서 파트너의 손을 잡으세요. 친구나 손주를 안아주고 그 순간을 느끼세요. 친절한 말을 나누고 누군가가 그 호의를 되돌려주도록 하세요. 관계에 있다면 부드럽게 문을 열어보세요. 나는 조금 멀어져 있는 기분이었어.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까워지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야. 당신은 놀랄지도 모릅니다. 많은 파트너들이 그 같은 기회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해야 한다 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연결은 그저 나란히 누워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등에 손을 얹고 나는 여기 있어 라는 침묵의 순간입니다. 이 메시지를 깊게 느꼈다면 댓글에 숫자 4를 남기고 자신이 보이도록 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많은 남성들이 위안으로 삼는 것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음, 관계, 그리고 연결 능력을 조용히 재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열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이며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성인 비디오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저는 그것이 나이 많은 남성들에게 자신감, 연결, 그리고 정서적 웰빙을 가장 강력하고 조용하게 파괴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성이 나이가 들수록 몸은 느려집니다. 욕망이 생기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성능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에게 손을 내미는 대신 많은 이들이 화면으로 물러납니다. 그들은 애정을 요청하는 것을 멈추고 친밀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피하며 이게 더 안전해, 이게 더 쉬워 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그 화면은 뇌를 재구성합니다. 당신을 흥미롭게 하는 것, 친밀함에서 기대하는 것, 그리고 몸이 반응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친밀함은 평범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부드럽고 느리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연결은 우리의 후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의료센터와 하버드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성인 콘텐츠의 장기적인 사용은 자연스러운 반응을 둔화시키고 지연된 방출, 발기 유지의 어려움, 그리고 시각적 신호 없이 흥분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71세에 은퇴한 해군 장교인 현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강하고 자랑스럽고 조용히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거의 내년 동안 만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단순히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수는 가끔 성인 콘텐츠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주 매일 보게 되었습니다. 산만함으로 시작된 것이 조용히 진정한 친밀함을 대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아내의 자연스러운 속도, 그녀의 터치, 그녀의 존재는 모두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뇌가 끊임없는 새로움을 갈망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조명, 감정 없음, 대화 없음, 그의 아내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그것이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콘텐츠는 뇌의 쾌락 시스템을 자극하여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게 만듭니다. 결국 뇌는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극이 부족할 때 조용한 질문이 스며듭니다. 왜 나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까? 때때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환상을 기대하도록 훈련받았고 이제 현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현수의 아내가 되어보세요. 그녀는 손을 내밉니다. 그는 물러납니다. 그녀는 내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걸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원치 않게 느끼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종종 그녀는 진짜 문제는 거부가 아니라 단절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화면을 내려놓고 진정한 연결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많은 남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시간을 조용한 친밀함으로 대체하세요. 손을 잡고 포옹하고 부드러운 마사지를 제공하세요. 이러한 작은 제스처는 몸이 다시 느끼도록 재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당신의 뇌화학을 지원하세요. 규칙적인 걷기나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세요. 아보카도, 아몬드, 계란과 같은 기분을 좋게 하는 음식을 먹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회적으로 참여하세요.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지원을 받으세요. 한국을 포함한 치료사와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 많은 남성들이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결을 구축하도록 돕는데 전문적입니다. 파트너와 이야기하세요. 정직하게.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해서요. 나는 멀어져 있다고 느꼈고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 라는 간단한 문장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른의 최 씨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아내와 자신에게서 무감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성인 비디오를 몇 년 동안 보아왔고 그것을 단지 습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더 이상 보지 않나요? 그 질문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던 그는 화면에서 벗어났습니다. 천천히 그는 아내와의 감정적 친밀함을 재구축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최 씨는 저에게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결혼 생활에서 혼자가 아닌 기분이에요. 진정한 연결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때로는 엉망입니다. 항상 인간적입니다. 이 재구성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한순간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밀에서는 남성들이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자주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계와 심지어 생명을 앗아간 실수입니다. 거기로 가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공감이 갔다면 댓글에 숫자 5을 입력하세요.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계속 나아갑시다. 60, 70, 그 이상에 있는 남성들과 함께 일한 수십 년 동안 저는 너무 자주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준비 운동을 건너뛰고 와인을 너무 많이 붓고 의사에게 물어보지 않고 약물을 혼합합니다. 그들은 순간을 공연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압박감 속에서 친밀함을 추구할 때 위험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심박수가 상승하고 혈관이 긴장하며 호흡이 짧아집니다. 당신의 전체 시스템이 생각보다 더 열심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심장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순간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74 은퇴한 건축가인 성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재즈를 사랑하고 젊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고 따라잡고 싶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파트너는 6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는 농담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할 수 있어, 의사님. 하지만 그의 건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미한 부정맥, 고혈압, 경계선 혈당, 조용한 적신호들이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경고했습니다. 이건 단지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심장을 위한 운동입니다. 2주 후, 성민은 호텔방에서 쓰러졌습니다. 그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도움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한계를 존중하는 것이지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의 친밀함은 운동과 같습니다. 한국 노인학회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그것은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은 요구를 심장에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언덕은 절벽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종종 검사를 건너뛰고 증강약물을 심장약과 혼합하고 대화나 속도를 조절하지 않고 친밀함으로 서두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긴급함 아래에는 조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 힘을 느낄 마지막 기회를 놓칠까 하는 두려움. 하지만 친밀함은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공연이 되면 당신은 단순히 연결을 잃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종종 당신의 파트너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밀어붙일 때를 봅니다. 그들은 그것이 친밀함이 아닌 자존심에 관한 것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묵할 수 있지만 종종 걱정하고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결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된 후에는 그들은 충격과 후회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체 심장 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심전도 검사, 혈압 검사 또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은 검사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약을 혼합하지 마세요. 일부 약물은 혈압을 위험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를 조절하세요. 정서적 연결로 시작하세요. 친밀함을 탐색하세요. 단지 행위 자체가 아니라 촉감, 마사지, 공유된 목욕을 통해요. 파트너에게 정직하세요. 나는 가까워지고 싶지만 당신과 함께 지혜롭게 하고 싶다 라고 말하세요. 명확한 정신을 유지하세요. 와인 2잔도 예상보다 심박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른의 피아노 교사인 배 씨와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다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의 새로운 파트너는 생기가 넘치고 더 젊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작업했습니다. 그는 검사를 받았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나는 성과를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여기 있어요. 그들은 깊고 부드럽고 기쁜 것을 쌓아갔습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성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에서 발견됩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진실을 모두 밝혔습니다. 종종 말해지지 않는 진실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것을 실천에 옮기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재건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더욱 의미 있는 친밀함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당신은 5가지 진실을 들었습니다. 팁이나 요령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각 진실은 연결, 존엄성, 그리고 강함으로 성장하는 남자들과 파트너, 건강, 그리고 때로는 자신으로부터 천천히 멀어지는 남자들을 조용히 구분합니다. 남성과 함께 일한 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이렇습니다. 노화의 가장 힘든 부분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입니다. 정체성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느낌입니다. 접촉을 원하지만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침묵입니다. 너무 많은 남성들이 그들의 고통을 비밀처럼 속삭입니다. 그들은 혼자라고 생각하고 더 나쁘게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해받아야 할 것이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친밀함은 단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한다는 신화. 25처럼요. 사실 준비가 깊이를 더합니다. 기능의 변화가 당신의 심장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감정적 연결이 추가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상기입니다. 개인적인 습관, 즉 화면 콘텐츠가 현실에서 당신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강력한 진실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단순히 지나가는 것을 멈추고 다시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 방문을 예약하세요. 전체 건강 검진을 요청하세요. 심장, 호르몬, 혈당 등을 포함해서요. 파트너와 이 이야기를 나누세요. 성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연결에 관한 것이라고 하세요. 이번 주에 작은 변화를 시도하세요. 15분 정도 걷기, 비트 주스 만들기, 서두르지 말고 조용한 목욕을 함께 나누기. 연결하세요. 그룹, 친구 또는 믿을 수 있는 목소리에게 온라인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침묵이 숨기는 것을 치유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질문들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는 힘이 있습니다. 재건하고
다시 연결하며 다음 장이 진정으로 어떤 기분일지를 재발견할 수 있는 힘입니다. 따라서 이 시리즈에서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잠시 멈추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심지어 한순간이라도 보였다면 의사와 이야기하세요. 파트너와 이야기하세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세요.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치유, 더 많은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가지 결심으로 시작됩니다. 숨는 것을 멈추고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당신은 이미 첫 번째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하고 알림 벨을 눌러서 당신과 같은 남성을 위해 만들어진 이러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대화를 놓치지 마세요.